아이들의 나이상 식습관과 관련되는 밥을 먹는 거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그 나이상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면 자기가 스스로 주워 먹는 거, 먹었더니 배가 좀 부르네, 배가 불렀더니 기분 좋으네, 이걸 배우는 게 가장 먼저 배워야 돼요. 숟가락, 포크 나중 얘기예요. 물론 골고루 나중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흘리지 않고 나중 얘기예요. 제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면 스스로 손가락이라도 주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넣어서 배가 고프다는 거에서 배가 부르다는 걸로 느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배워도 될 거를 언제나 먼저 가르쳐요. 또 SNS에 또 오늘 올려라, 또 오은영 박사님 강연을 들었다, 애가 손으로 집어먹어도 된다더라, 골고루 안 먹어도 된다더라. 안 그럴 거지? 먼저 배울 거를 먼저 가르쳐야 그걸 딛고 그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 식습관과 관련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워낙 안 먹는 애들은 먹는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목록을 다 적어봐야 돼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맛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그걸 먼저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원래 맞다니까. 맞지만 유난히 구강이 예민한 애들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5대 영양소를 고집하면 안 먹는다니까요. 안 먹는데 안 먹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막 100기만 해부터 시작해서 너는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나쁜 기억으로 물려주고 그게 대로로 뚫린다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편안하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돼요. 어른들이 먹는 반찬을 보게도 하고 냄새도 맡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먹기 싫은 거는 안 먹을 권리도 줘야 돼요. 너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방향. 근데 또 크다 보면 바뀌어.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야. 그건 꼭 알고 있어라. 노력을 해야 해, 우리가. 근데 네가 아직은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를 엄마 아빠도 알고는 있어. 천천히 하자.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가르치는 거지. 애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아빠가 오래간만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머나 황당해요. 애가 콩을 다 골라내네. 아빠는 애를 사랑해요. 그러면 걱정이 싹 스쳐요. 얘 가서 급식 때문에 선생님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또는 남자아이인데 음식을 골라내는 게 좀 보기 싫은 거지, 아빠는.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면서 얘를 오늘이라도 다잡아야 되겠다. 아빠 역할을, 아빠 노릇을 해야 되겠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되면 애가 밥에서 완두콩을 다 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 아빠가 딱 옆에 있다가, 민철아, 농부 아저씨가, 또 시작되는 거야. 농부 아저씨가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싹을 콩을 심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만이라도 먹어봐. 하나만이라도. 그럼 애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빠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가 하라는 거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에 넣습니다. 물고 있다가 삼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콩을 더 먹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우리는 그래요. 그럼 민철이 아버지가 뭘 잘못한 건 없어요. 편식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까. 그러나 right now, 당장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고쳐봐 라고 하는 right now,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배울 때 단번에 재빠르게 못 배웁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여러 번에 걸쳐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새로운 기회, 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집집마다 스마트폰 난리시죠, 요즘에? 그러면 스마트폰을 막 매일 그거 뺏고 안 주고 막 이래요. 좀 큰 애들은 뺏는 걸로 안 돼요. 중고등학생은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못하게 하면 막 악을 쓰고 막 공기계 빌려와서 화장실에 똥을 왜 이렇게 오래 싸나 싶었더니 거기서 하고 화장실에서 숨기고 나옵니다.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처음 사줄 때부터 아이하고 약속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키는 게 쉽지. 약속의 종류가 많으면 못 지킵니다. 그리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30분 만에 못 지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너 초등학생 이제 한 고학년 되면 되게 사주잖아요. 유아기 때는 절대로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유아는 그냥 안 주면 발광을 하다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더 재미있는 거를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5, 6학년만 돼도 애들 학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연락이 돼야 되니까 사준단 말이에요. 그때 애들은 어쨌든 9시엔 자야 돼. 난 9시 안 자는데! 그래도 9시에는 뭐죠? 그 충전기에 꽂아놓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꽂아놨어요.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겼어. 내일 하루만 회수. 모레는 또 주는 거예요. 오늘 잘 지켜봐. 오늘 잘 지키면 글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끊임없는 제 시도와 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 몇 주 지나서 너 안 되겠다. 그럼 뺏어요. 애는 5학년인데 너 중학교 가면 사줄게. 이런 거 1년 반을 기다려야 돼.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걸릴 때 걸리든 일단 몸으로 때우고 오늘 걸리면 때까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영원히 끝이네. 1년 반 기다려야 되네. 이러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회수를 당했지만 다음날 또 주고 오늘은 꼭 9시에 충전기에 꽂아놔라. 내가 또 안 꽂아놨어요. 다음날 회수. 오늘도 못해. 모레 줄 거야. 다시 줘요.